머니핏 주간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머니핏 주간 리포트는 오를까요, 내릴까요를 맞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진짜로 점검할 건 단 하나. 현금 비중을 건드려도 되는 주간인가, 아니면 건드리면 안 되는 주간인가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 혹은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분들에게는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이란 무엇이냐? 시장이 흔들릴 때도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좋은 기회가 와도 살 돈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돈이 아니라 위기 때 계좌를 살리는 장비이고 마음을 지키는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상승장에 현금을 줄이는 순간 우리는 기회를 사는 게 아니라 불안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언제 안 사느냐가 돈을 지키는 주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장은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뉴스의 문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의 움직임, 즉 자금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자금 흐름이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넣고 빼는 방향이고 그 돈이 어디에 머물고 어디로 이동하는지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의 큰 그림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돈은 들어오고 있지만 불안도 같이 움직이는 주간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첫째, 금리와 환율 같은 큰 돈의 환경이 공격보다 안정적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는 분위기라면 위험 자산으로 돈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쉬운데 지금은 금리가 쉽게 내려가며 시장을 밀어주는 구간이라기보다 중앙은행이 상황을 보면서 안정과 금융 위험을 더 신경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둘째, 원화와 달러의 환율이 짧은 시간에 꽤 크게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면 시장은 방향보다 속도에 반응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사람들은 기대보다 불안을 먼저 느끼고 그 불안은 주식과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의 출렁임을 키웁니다. 셋째, 주식은 지수가 강해 보여도 실제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신호가 같이 나오면 시장이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성장 기대를 보고 달리고 다른 쪽은 실물 경기와 현금 흐름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 둘이 충돌할 때 시장은 평온하게 오르기보다 출렁이기 쉽습니다. 넷째, 부동산은 겉으로 보이는 가격 지표가 완만하게 오르더라도 실제 거래는 더 선택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곳만 사고 나머지는 멈추는 시장이 되면 추격 매수는 위험해지고 대출 조건과 실제 거래가 되는지, 즉 체결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다섯째, 코인 시장은 특히 기술보다 돈과 빚이 가격을 흔듭니다. 여기서 빚은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구조인데 쉽게 말하면 내 돈보다 더 크게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베팅이 많아진 상태에서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강제로 정리되는 거래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걸 강제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인 시장에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창구 중 하나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같은 상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상장 지수 펀드는 쉽게 말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펀드인데 그쪽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동시에 선물 시장 같은 레버리지 시장에서 강제 청산 규모가 커지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변동이 장난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 큰 그림을 바탕으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현금 비중을 건드리면 안 되는 조건 3가지를 아주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조건 1, 변동성이 커지고 레버리지 신호가 같이 켜질 때입니다. 변동성이란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폭이 커지는 현상이고 레버리지 신호란 빚을 내서 베팅한 돈이 많아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식은 지수가 강해도 작은 악재의 출렁임이 커질 수 있고 코인은 강제 청산이 연쇄로 이어지며 급락과 급등이 반복될 수 있고 부동산은 지표가 버텨도 거래가 얇아지면 급매가 기준이 되면서 심리가 한 번에 꺾일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을 줄이면 시장 변동이 기회가 아니라 실수 비용으로 바뀝니다. 은퇴 자산은 회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입니다. 조건 2, 금리와 환율이 안정. 우선 모두일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돈의 환경이 모험을 더하자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자 쪽으로 기울 때입니다.
이런 주간에 현금을 줄이면 환율과 금리 이벤트에 내 계좌가 직접 노출되고 흔들릴 때 버틸 체력이 없어집니다. 조건 3. 자금 흐름이 유입보다 유출이나 대기로 기울 때입니다. 유입은 새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유출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며 대기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옆에서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코인에서 상장 지수펀드 쪽 돈이 빠지고 강제 청산이 커지는 조합은 유출 신호가 강해진 상황일 수 있고 부동산은 겉으로는 오르지만 거래가 식으면 사실상 관망이 늘어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주간에 현금을 줄여 들어가면 내가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물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내 돈이 방파제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번엔 현금 비중을 건드리면 안 되는 핵심 변수 3가지를 잡아보겠습니다. 변수 1은 환율의 방향보다 속도입니다. 환율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시장은 이성보다 불안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머니핏 한 줄로 말하면 환율이 빨리 움직이는 주간에는 현금이 심리방어선입니다. 변수 2는 중앙은행의 말투입니다. 금리를 낮추며 시장을 밀어주는 말투인지 아니면 금융 위험과 안정에 더 무게를 두는 말투인지가 중요합니다. 안정 우선 톤이 강하면 우리는 공격을 늘리기보다 기준을 강화하는 쪽이 맞습니다. 변수 3은 코인 시장의 레버리지 지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장 지수펀드 자금 흐름과 강제 청산 규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불안정하면 코인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 계좌를 좌우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다음은 이번 주 투자 시나리오 3가지입니다. 시나리오 A, 상승이 이어지는 리스크온 연장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조건은 첫째,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고 둘째, 주식 쪽에서는 성장 기대가 돈을 계속 끌어들이며 셋째, 코인 쪽에서는 상장 지수 펀드 유출이 둔화되고 강제 청산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은퇴자산 보존 관점에서는 전액 진입 금지, 분할로만, 그리고 현금은 유지, 코인은 위성처럼 아주 작은 비중으로만. 시나리오 B, 가장 피곤한 출렁이는 횡보입니다. 지수는 버티는데 장중 흔들림이 크고 환율은 방향 없이 출렁이며 속도는 빠르고 코인은 유입과 유출이 섞이며 방향성이 약해지는 주간입니다. 이때의 원칙은 더 단순합니다. 현금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보험료, 매수는 확신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될 때만, 나머지는 관찰하며 기준을 고정합니다. 시나리오 C, 조정이 생각보다 빠른 리스크오프 전환입니다. 환율 불안이 다시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코인은 유출과 강제 청산이 확대되며 주식은 기대가 앞선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원칙은 싸 보인다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진정되고 수급이 안정되는 등 하락이 멈추는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은퇴자산은 방어 우선이며 현금은 생존 장비가 됩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 왜 이 원칙이 중요한지 아주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1. 67세 은퇴자산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연금과 예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일부는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분이 시장이 좋아 보이는 순간 예금을 일부 깨서 주식 비중을 늘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다음 주 환율이 크게 흔들리고 시장이 출렁이면 손실 자체보다 현금이 줄었다는 사실이 불안을 키웁니다. 잠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립니다. 조금 반등하면 빨리 팔고 현금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조금 내려가면 더 내려가기 전에 손절해야 하나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장이 아니라 내 현금 비중 변화가 마음을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은퇴자산에서 현금은 단순히 대기자금이 아니라 불안한 날에도 규칙을 지키게 하는 심리적 방어선입니다. 사례 2. 코인 단기 매매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데 실제로 시장을 움직인 건 차트가 아니라 레버리지 청산이었습니다. 돈이 빠지고 강제 청산이 커지는 구간에서 시장은 하락하면 청산으로 더 하락하고 상승하면 반대편 청산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과한 베팅이 들어오며 급락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때 공포로 대응하면 현금이 바닥나고
다음 기회가 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인 단기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유출과 강제 청산 신호가 동시에 켜진 주간에는 구조가 이기는 게임이 되기 쉽고 이때 현금 비중을 줄이는 행동 자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주 머니핏의 행동은 한 줄로 끝냅니다. 관찰 그리고 조건이 충족될 때만 소액 실험, 현금 비중은 성급히 줄이지 않는다입니다. 여기서 관찰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을 지키며 시장의 조건이 바뀌는지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소액 실험이란 확신으로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맞는지 작은 규모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5문장으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이번 주 핵심은 예언이 아니라 자금 흐름 점검이다. 둘째, 금리와 환율이 안정 우선 모드면 현금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 장비다. 셋째, 코인에서 돈이 빠지고 강제 청산이 커지면 비중 확대가 아니라 관찰과 소액 실험이 기본이다. 넷째, 부동산은 지표 상승과 체감 거래가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조건과 실제 거래가 되는지부터 본다. 다섯째, 결론은 관찰과 조건 충족 시 소액 실험, 현금 비중은 성급히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돈을 버는 기술은 많지만 돈을 지키는 기술은 몇 가지 규칙으로 끝납니다. 이번 주는 그 규칙을 강화하는 주간으로 보시고 다음 리포트에서는 리밸런싱 타이밍을 딱 3조건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더 쉽게 이어가겠습니다. 정리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머니핏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